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뉴타운 설정지역 606곳 가운데 148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정책 대신에 낙후된 지역을 도시주거 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도시주거 재생 정책 과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봄이 아름다운 정릉 그리고 부암동, 경복궁, 서촌을 지나는 버스 1711번을 찾아가 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름을 바꾼 입학 사정관 전형 2015년 대입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 3월 8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무분별하게 남발됐던 뉴타운 사업 해제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던 606개 지역 가운데 148곳이 이미 해제됐는데요. 기존의 전면 철거 그리고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이 아니라 도시주거 재생 정책 방안이 나왔습니다. 도시주거 재생 과연 어떤 내용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안재혁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주거 재생 좀 생소한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도시주거재생은 지역의 도로나 경관 또 문화 예. 또 공동체를 현실에 맞게 기량합니다. 예. 지역의 자원이 미래의 자산이 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까지 고려해서 주민과 함께 갖고 나가는 통합적 정비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단순히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거나 이렇게 꾸미는 걸 벗어나서 역사와 문화까지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정비 사업과는 그 역사 문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정비 사업은 주로 이제 건물 위주의 물리적 정비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로 하는 도시주거재생은 도로, 공원, 주차장, 또 CCTV 이런 부족한 기반시설 예. 이런 것 외에도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나 또 골목 상권 활성화 등 경제사회 문화적 다양한 분야를 함께 조성한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을 텐데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네, 예산은 현재 기존 예산이 있고요. 또 예.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소외된 낙후 지역을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어떻게 정비가 되는 건지요? 일단 이제 낙후된 지역은 필요한 도로나 공원 또 주차장 등의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합니다. 예. 또 이 외에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지만 노후도가 극히 심해서 재생이 어렵다든지 또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의 정비 사업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지역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까? 네,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공동체 활성화나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 육성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서 개발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커뮤니티가 이제 깨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옛날과 같은 마을에서 어떤 정이 넘쳐 흐르는 예. 그러한 공동체, 어떤 사업가,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런 마을 안에서의 어떤 소속감도 예.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번에 그 도시주거재생 사업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던 그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걸 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은 도시재생 대상 지역에 필요한 요건이 따로 있죠? 네네. 우선 이제 그 법에 따르면은 그 이제 시에서 10년 단위로 각종 프로그램과 또 지역 자산 등을 조사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정을 하고 나면은 이 도시재생 전략 수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이 활성화 지역에는 그 노후도를 따지고 기존의 노후도를 따지듯이 그 다음에 인구 감소나 사업체 감소 이런 것들 3개 중에서 네. 2개가 충족되면 기본적인 요건은 가능합니다. 네.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결국은 도시주거 재생 그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도시주거 재생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상 지역은 확정은 안 됐습니까? 네, 이제 법이 작년에 치료됐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뉴타운 해제된 구역 148곳인데 네. 이것들이 모두 해당 요건에 맞습니까? 네, 현재 해제된 구역은 거의 네. 모든 지역이 예.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지역은 도시주거 재생 사업 대상 지역으로도 결정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무조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예. 그런 여론도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민투표 같은 거 실시를 하나요? 투표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주변에 각 구에서 예.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제 그 요청을 하거나 예. 하면은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 재생 사업 예산이 대략 1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역 네. 주민들이 사비를 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지역 주민들이 사비 내는 것은 기존의 개발 방식이고요. 네. 현재는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시설 예. 또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주민들 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을 확보한 이유가 예. 바로 이제 공공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그 주민들이 일부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민들 의견 수렴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이제 각종 공청이라든지 네. 또 주민 설명회 이런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우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앞으로 해제 구역이 더 늘어날 텐데 해제 구역 중에 도시주거 재생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더 많아진다면 도시주거 재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4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추이를 봐서 더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을 할 때 과연 도시주거 재생 대상 지역이 언제쯤이면은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현재는 그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도 사업을 해서 4월 정도에 시작이 한두 군데 서울에서 예. 시작이 되면은 그걸 하나의 모델로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시민들이 예. 저게 참 좋구나 예. 그런 인식이 되면은 아마 여러 군데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선도 사업이라는 거는 그 해당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네네. 미리 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현재 이 선도 사업은 국토부와 함께 합니다. 예. 함께 하고 국토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약 100억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개
선도 사업지를 예. 예상 후보지를 제출을 해서 예. 그중에 하나. 선정되기를 현재 바라고요. 또 설사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선도사업 후보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네, 정해졌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네, 현재는 창신 승인 뉴타운 해제 지역하고요. 네. 그다음 세운 재정비 지역, 또 그 외에도 한 10군데 자치구에서 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시에서 예.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예.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순위까지는 매겨지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운 지역이라 그러면 세운 상가 지역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안재혁 주거재생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정릉이 근데 특별히 발전된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그 청와대 저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없잖아요. 고도 제한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건 하나 좋기는 좋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하나 좋은 거고. 봄 되면은 학생들 소풍도 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산책 나들이 많이 하는데 좋아요. 공기도 좋고. 여기 북한산 가시는 분들 엄청 많이 와요. 아우, 어마어마해요. 그분들. 한번 웃어보자. 네, 기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잘 지내셨어요? 예, 이번 주 습니다 굉장히 따뜻했죠. 네. 저는 점심시간에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참 산책하기도 쉽지 않았고. 맞아요. 그래도 곧 3월 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설레기도 하고 저는 가고 싶은 곳도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어디를 갈까 막 리스트도 적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다녀온 곳은 정릉입니다. 네. 예전에는 정릉하면은 모릉이나 성북구의 동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몇 년 전부터는 정릉이 90년대 로맨스를 대표하는 곳이 됐거든요. 혹시 왠지 생각이 나세요? 모르겠는데요. 영화 건축가 개론에서요. 두 예. 주인공이 살던 동네가 정릉이에요. 예, 그래서 정릉이 어디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릉 가서 데이트하는 모양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출사를 나가기도 하고요. 네. 앞에서 기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아직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가 정릉이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출사를 나가기도 하고 영화 촬영지다라고 해서 다니는 그런 젊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정릉에 가봤습니다. 정릉에 가면은 그럼 뭘 구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 골목하고 옛날 가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 동네 자체도 고즈넉하고 느낌도 많이 나고요. 네. 또 릉도 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소풍을 많이 갑니다. 네. 태조의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김씨의 릉이 있는 곳이 정릉이고요. 네. 또 그리고 북한산, 북악산 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십니다. 정릉까지 가는데 몇 번 버스를 타시고 가셨나요? 네, 제가 오늘 탄 버스는요. 1711번 버스예요. 네. 정릉 창덕초등학교가 기점이자 종점이고요. 네. 정릉을 출발해서 국민대, 평창동, 상명대, 경복궁, 또 서울역, 숙대, 공덕동을 지나서 다시 정릉으로 돌아오는 초록색 버스입니다. 네. 예, 특히요 버스가 대학교를 많이 지나는데요. 다음 주면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방학이라 뜸했던 학생 승객들로 다시 1711번 버스가 북적북적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요. 네. 봄을 맞는 1711번 운전하는 기사님들 먼저 만나봤습니다. 좋은 점이요? 일단 승객이 많으니까 회사는 좋죠. 첫째는 그거고 봄이 좋아지죠. 움츠렸던 그 겨울 동안에 꽃도 피고 사람들도 활동성이 많으니까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훨 낫죠. 겨울 되면 눈 올까봐 불안하고 미끄러운 길 다니면 아무래도 차 사고 위험 불가니까 봄 되면은 근데 졸린 거 외에는 일하기 수월하죠. 출퇴근하기도 좋고 그런 거 있어요. 겨울에는 버스가 좀 늦어지면 추운 데서 오래 기다리니까 짜증을 내는데 날씨가 이럴 때는 그런 걸 좀 덜해요. 확실히 좀 오래 기다려도 이렇게 짜증을 덜 내시는 것 같고. 네, 기사분들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군요.
네, 봄이니까요. 확실히 저도 그렇고 기사님들 만나는 분들마다 활기찬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는데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정릉을 갔었는데 어제도 네.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겨울에는 운전하시는데 일단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일단 눈 오면은 뭐 미끄럽고 길이 얼기도 하고요. 네. 또 기사님들 일찍 출근하시고 밤 늦게 퇴근하시는데 이제 추워지면은 출퇴근하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네. 또 승객들도 이제 버스를 추운 날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버스가 조금 지연되면은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 봄에는 그런 분들도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사님들도 봄이 오는 걸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또 봄에는 그런데 충곤증이 오는 게 조금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뭐. 네, 그리고 특히 1711번 버스가 다니는 길은요, 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이요, 정릉을 시작해서 부암동, 경복궁, 서촌 일대를 지나거든요. 예. 이곳이 또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길이기도 하는데요. 아. 네, 저도 그래서 1711번은 자주 이용하는 버스기도 해요. 부암동 갈 때마다 자주 타던 버스인데 정말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면은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멋진 네.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길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정말 신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암동, 경복궁, 서촌 일대를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네. 그럼 부암동은 왜 가는 거예요? 부암동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네. 도심하고는 좀 이게 서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데요. 굉장히 네. 다른 느낌이 나고요. 네. 뭐 인왕산, 북악산 등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있으면요. 서울이 정말 배산임수가 탁월한 도시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고요. 네. 와, 여기가 정말 그 조선의 수도였을 법한 정말 그런 풍수지리가 탁월한 도시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곳이 저는 네. 부암동이에요. 그럼 부암동 혼자 갑니까? 아니면 친구랑 갑니까? 혼자 갈 때도 있고요. 친구랑 네. 갈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집에 가는 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굳이 부암동을 들려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버스가 한 대 있는데요. 제가 네. 일부러 돌아가게 되면 부암동을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하철이 있는데도 일부러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우리 박슬리 리포터 집이 어느 쪽에?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은평구로. 네. 이 서울역에서나 뭐 광화문 쪽에서 집으로 갈 때는 일부러 부암동 끼고 가는 길이에요. 예. 그 1711번 버스가 대학교도 많이 지난다고요. 네. 뭐 정릉을 출발하면 바로 국민대학교 나오고요. 또 조금 더 가면은 상명대학교 그리고 숙명여대를 지나는데요.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오는 길이 예뻐서 네. 오는 등굣길도 즐겁다고 하거든요. 네. 1711번 타는 승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기 친구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친구 만나러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오면서 느낀 게 일단 1711 버스가요. 노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면서 그냥 오는 내내 뭐 버스만 타도 관광이 되고 그래서 여기 학교 오는 학생들은 되게 올 때 기분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것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1711 버스가 짱인 것 같네요. 오는 길에 광화문이랑 경복궁이랑 주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서 오는데 네, 올 때마다 뭐 행사도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옆에 경치도 좋고 청와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는 길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멀리 살고 있는데 서울을 가로질러서 다니면서 뭐 힘든 점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학거리가 길다고 하는데도 집에 학교 오는 길이 즐겁다고 얘기하는데요. 참 저 예. 같아도 이렇게 학교 다니면 즐거울 것 같아요. 학생들 말고 또 어떤 손님들이 많이 타던가요? 일단 학교 앞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타고요. 그리고 버스가 광화문 시청을 지나니까 직장인들도 많이 타고요. 네. 그리고 정릉 부암동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타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사님들이 이제 봄을 맞아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계속 들어봤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아무래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밖에 나들이를 많이 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타고 오르는데 조금 시간들이 걸리고 안전에 좀 저희가 많이 신경 써요, 봄 되면. 그리고 궁금한 게요. 지하철은요, 보면은 노약자석에 웬만하면 젊은 친구들 안 앉거든요. 근데 보니까 버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버스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노약자분이나 누가 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은 자리를 양보를 해주는데 버스는 비어있으면 앉는 거는 좋은데 왔을 때 좀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미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끔가다 한 번씩 보지 거의가 다 양보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기사님들이 이제 어르신들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요. 봄 되면은 뭐 젊은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산책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타고 내리실 때도 문제지만 이렇게 빈자리, 좋은 자리가 생겨서 어르신들이 자리를 옮겨 타는 과정에서도 넘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전 운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리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에서는요, 노약자석에 젊은 분들이 안 앉잖아요. 네. 근데 버스에서는 대부분 앉아 계시고 어르신들이 타도 모른 척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에게 실제로 어떤지 여쭤봤더니 역시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버스에서도 대부분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그냥 앉아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자리 양보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그때 양보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3월이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개강을 앞둔 학생들 올 봄에 꼭 하고 싶은 것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개강하면 이제 신입생들 새로 들어온 저희는 실습실을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입생 좀 왔으면 좋겠다. 능력 있고 열정적인 신입생들입니다. 제가 벚꽃 축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날씨 풀리고 하니까 벚꽃 축제 보러 가려고요. 한강?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또 마음 접고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일 많이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봄이라 보니까 온에르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인연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711번 기사분 또 승객들 만나봤는데 달리는 라디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죠. 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부엄동 가는 버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여기도 서울의 명소다.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버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버스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밀폐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for Professionals 2014 알페온.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오늘 박슬희 리포터가 정릉 가는 1711번 버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건축학개론에 소개되는 곳이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전람회가 부른 기억의 습작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도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속으로 쓰러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너무 커버린 미래의 그 꿈들 속으로 잊혀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생각날까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벌써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호빗쇼 3월 8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티켓 받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정오 보신각에서 제95주년 3.1절을 기념하는 타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1953년 시작한 3.1절 기념 타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으로 이루어진 타종 인사 12명이 4명씩 3조로 각각 11번씩
모두 33명의 종을 울립니다. 서울시가 겨울 동안 중단됐던 한양도성 회현자락 발굴을 다시 시작합니다. 한양도성 회현자락 발굴 예정지는 남산의 구식물원 부지부터 성곽까지 278m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발굴 작업에서 한양도성 성곽터를 찾고 도성의 생성과 훼손 과정, 회현자락에 남은 여러 역사의 흔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젯밤 9시 20분쯤 석촌동에 있는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60살 박모 씨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방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현금 70만 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고 쓰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부선 선로 이상으로 열차 운행이 무더기로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평택역과 수원역을 잇는 경부선 상행선 선로 2개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전동차 40여 편의 운행이 3시간 반까지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성적만 보고 아이들을 뽑는 획일적인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보고 뽑겠다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기존의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제 이름을 바꾼 거라고 흔히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네. 입학사정관, 기존의 입학사정관과 똑같은데, 전형 요소는 똑같은데, 명칭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또 특기 전형,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과는 이름 명칭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요. 네.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학생부하고 이제 논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특기 전형은 특기자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공인 외국어 성적이나 아니면 미술 특기나 체육 특기나 수학 과학 특기자 그런 실적이 있는 학생들을 학생부와 실적과 면접과 또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으로 그것도 이제 유무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선발하는 전형인데 반해서 이제 가장 헷갈리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일 수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앞부분이.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야말로 교과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학년별로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이제 성적을 보는 그 시험 성적이 그대로 학생들이 말하는 내신으로 내신과 수능 최저 등급 유무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교과뿐만 아니라 이제 비교과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비교과가 그럼 뭐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줄임말이 학생부입니다. 근데 그 학생부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데 아까 교과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만약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지도 학생을 평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교과별로 또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또 학생에 대한 평가를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그 평가가 들어가 있고 또 요즘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신 용어 중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이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데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까지 그 총망라한 그 비교과 활동이 예. 이제 학교 교내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사에 또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했는지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그 기록해 놓은 그런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다 평가하는 평가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험만 잘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골고루 다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충실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가 어림 잡아서 한 1950개 정도가 된다면 한 2000개 정도가 된다면 그 교과를 1등 내신 성적만 1, 2등 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잖아요. 4,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입학 모집 정원이 뭐 3,000명, 3,300명 정도가 된다면 그 학교에서 1, 2등을 해도 서울대학에 그 지원을 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제로 인해서 학교의 구성 인원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내신 관리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조금 내신 관리를 한 학기 정도 실패했는데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 굉장히 그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떤 진정성, 그 비교과 활동도 그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전형에 이제 많이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이제 그 전체 학생부 교과를 많이 반영하는 반영하는 그 정책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입시안을 바꾸라고 이제 그 정책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퍼센트가 적지만 그 사실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자체는 또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입을 생각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냥 그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그냥 학생부만 그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대기업에서 공통 양식을 이제 정했는데 대학교마다 약간의 어떤 그 인재사항에 따라서 더 추가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걸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이제 활동한 것을 좀 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선생님의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따라서는 자기 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또 따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다면 또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면접도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은데 이제 수시는 6번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 하나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전형마다 이제 그 지원 전략이 다른데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6회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 4군데 쓰거나 그리고 이제 그 교과 전형은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으니까 그런 조합으로 그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대학만을 이제 모의고사가 잘 나올 경우에는 그 자신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알겠습니다. 그 면접도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면접은 어떻게
준비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없는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건 다 통과했는데 면접으로 또 떨어진 학생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첫 번째 인성 면접의 경우는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충분히 그 자신의 활동을 이제 노관하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입학사정관과 이제 교수님들이 그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그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을 이제 그 더 궁금한 사항들을 추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준비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업 적성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학생이 그 전공과 관련한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학교에서 실시를 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열심히 친구들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2015 대입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 들어온 내용 중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33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이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를 가려고 합니다. 내신은 1, 2학년에서 3등급이고 로봇 동아리에 대회로 나가서 몇 번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입학사정관제가 기회가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더 많이 뽑고 복수 지원이 되는 논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기계공학부에서 로봇 상을 받았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네, 그렇죠. 그 비교과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봇공학과가 따로 있는 광운대라든지 이런 대학도 있지만 그 기계공학과랑 그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내신이 3등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원하는 부산대학교 합격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 학생이 그냥 그 뭉뚱그려서 내신 3등급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이제 과학의 내신이 3등급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과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좀 더 그 유리한 게 좋죠. 아니면 상승 곡선을 타거나 3등급이면 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까지는 보장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람을 더 많이 뽑는 논술 전형과 입학 사정관제를 고민 중인데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려면은요. 대부분 이제 논술의 경우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은 낮고요. 그다음에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그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신 3등급 가지고 논술 전형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나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유무가 첫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논술을 잘 보는 학생을 뽑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유무를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입학사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은 동시에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더 많은 이 사연도 소개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세배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월 8일 오후 3시 호비쇼 공연 당첨자 아드님 생일이 오늘이라고 하신 7720번님, 또 40대 가장이라고 하신 8298님 두 분께 2장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